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첫 곡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화가와 그림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는 그림을 듣다, 그리움을 듣다. 안녕하세요. 최예원입니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로 열어보았습니다. 이 시를 읽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방문객으로 기억될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방문객을 또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언제나 반갑고 따뜻한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카페 타쿠바의 에레스.
Lo que más quiero en este mundo, eso eres. Mi pensamiento más profundo también eres. Tan solo dime lo que hago, aquí me tienes. Eres. Cuando despierto lo primero, eso eres. Lo que a mi vida le hace falta si no vienes. Lo único precioso que en mi mente habita hoy. ¿Qué más puedo decirte? Tal vez puedo mentirte sin razón. Pero lo que hoy siento es que sin ti estoy muerto, pues eres. Lo que más quiero en este mundo, eso eres. El tiempo que comparto, eso eres. Lo que la gente promete cuando se quiere. Mi salvación, mi esperanza y mi fe. Soy el que quererte quiere como nadie soy. El que te llevaría el sustento día a día, día a día. El que por ti daría la vida, ese soy. Aquí estoy a tu lado y espero aquí sentado hasta el final. No te has imaginado lo que por ti he esperado, pues eres. Lo que yo amo en este mundo, eso eres. Cada minuto en lo que pienso, eso eres. Lo que más cuido en este mundo, eso eres. 빈센트 반 고흐, 너무도 유명한 화가이죠. 그의 작품은 퍼즐 맞추기나 가방, 우산과 같은 다양한 굿즈로 만나볼 수 있을 만큼 일상에서도 가깝게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선교사와 교사로도 잠시 일을 했었지요. 그리고
탄광촌인 보리나주에서 성직 활동을 하면서 탄광촌의 열악하고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탄광촌의 생활상을 그림에 담고자 1880년 27살에 보리나주를 떠나 브뤼셀로 넘어가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어릴 때는 곤충에 관심이 많아 곤충학자의 자질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의 그의 그림에 자연이 비중을 많이 두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답니다. 화상이었던 그의 동생 태호가 구필 화랑에서 일을 한 것도 있지만 고흐도 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대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노동계층과 농촌의 생활상을 그린 장 프랑스와 밀레의 영향을 크게 받고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답니다. 슈베르트의 아흥의 순간 3번 듣고 오겠습니다. 동생 태호의 조언으로 브뤼셀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지만 학교 수업은 그닥 흥미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독학으로 색채 연구를 했답니다. 저도 고흐의 색채를 보면 에너지 넘치는 붓터치와 명확히 전개되는 색채에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가 미술 공부를 시작하면서 동생 태호의 응원과 지원이 시작되었지요. 동생이 결혼을 하고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고흐의 그림은 살아서 단 한 점만 팔았다고 하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는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그래서 동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브뤼셀에서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동생 태호는 예술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고 보호자이자 후원자였답니다. 고흐는 동생에게 자신의 작품을 그리게 된 동기와 스케치를 담은 편지를 무려 900통 넘게 보냈다고 하니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였나 봅니다. 작품 구상과 마음 상태를 모두 공유한 것이지요.
형을 지켜보며 이해했던 동생 태호는 고흐의 예술혼과 작품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응원을 하였나 봅니다. 형이 가장 힘들 때 힘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동생 태호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형 이름 그대로 빈센트 반 고흐라고 지었으니까요. 고흐에게는 희망과 감동의 물결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임종환의 난 널 믿어. 너와 나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위대한 꿈들을 키웠지. 우리는 뭐든지 멋대로 하고픈 대로만 했었어. 너와 나 한때는 서로 지기 싫어 싸움도 참 많이 했었지. 그런 시간 속에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 사랑 잃고 시리에 빠졌을 때 인생에 부딪혀 당황했을 때 넌 내게 큰 힘이 되었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넌 나에게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제목을 가진 그림이 두 작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88년 고흐가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에 그린 그림인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과 오늘 만나볼 1889년 고갱과 헤어진 이후에 그린 그림으로 별과 하늘 그리고 구름이 역동적으로 모든 것이 하늘로 향하는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적 인상주의가 아닌 그의 상상과 주관적 감정을 담은 표현주의 그림으로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은 폴 고갱과의 다툼으로 자신의 길을 자르고 스스로 찾아간 정신병원에 1년 동안 머물렀던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병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몇 년 전 남프랑스 여행 중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곳을 생각해 보면 고흐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어찌 그리 짠하고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렇지만 그의 예술혼만큼은 담아오고 싶었답니다. 고흐가 그렸던 병원 가운데 있는 정원과 인접한 곳에 있는 밤의 테라스, 그 카페도 여전히 고흐와 함께 있는 듯 했답니다. 박강수의 사람아 사람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 사람아 사람아 이루지 못할 사랑을 아쉬워하지 말아라 작은 사람아 너를 지키고 있으니 어둠은 가고 사라진 사람아 보이지 않는 사랑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의 사람아 너를 비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캔버스 전체의 밤하늘 분위기는 짙은 블루와 밝고 차가운 아이스 블루의 단계를 밀도 있는 물감으로 굵고 강한 터치로 율동감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표현했답니다. 그의 그림에는 11개의 별과 우측 상단에 초승달이 하나. 구름은 바람에 실려 여행하듯 그 움직임은 마치 파도가 휘몰아치듯 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고 하늘까지 솟은 그 나무 옆에는 별 중에 가장 빛나는 금성을 동그랗게 맴돌듯 노란색으로 별빛을 사방으로 퍼지게 표현했네요. 달물이 진 초승달도 동그랗게 번지듯 그렸어요. 별물이 달무리가 진 것을 그린 것 같아요. 이는 고흐가 생활했던 아를과 생레미는 바다가 인접한 곳이라 이런 달무리 별무리를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달무리는 구름이 달빛에 번져서 생긴다고 하죠. 달무리가 지면 다음 날 비가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림 속 다음 날 비가 왔는지도 궁금하네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다시 그림을 보면 좌측 하단에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휘몰아치는 하늘과 함께 크고 검푸른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과 맞닿을 듯 그려져 있답니다. 붓터치의 표현은 굵은 선으로 모든 것이 별이 있는 하늘로 용솟음치며 올라가듯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느껴집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한 번 자르면 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서양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다고 하네요. 또 별은 영혼을 상징하며 죽음을 은유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나지막하게 내려앉은 마을 중심에는 교회의 십자가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라 했어요. 이는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고우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 했었던 꿈을 신앙의 의미로 그렸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집들의 창문에는 노랗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빛나겠지요. 고우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듯 그렸음에도 그의 붓끝엔 영혼의 불씨를 담아 죽어서 더욱 빛난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가 정신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반짝이는 밤하늘이 더 아름답고 애절하게 느껴져서였을까요? 고갱과의 비극적 헤어짐으로 마음 둘 곳 없었던 고흐. 별은 언제나 그곳에서 반짝인다는 사실이 그에겐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짧은 화가 생활 10년 동안 1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고 37에 스스로 아까운 생을 마감한 외롭고도 고독했던 빈센트 반 고흐. 천재의 미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지금 슬프면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돈 맥클린이 빈센트 반 고흐를 위한 헌정곡이죠. 빈센트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발견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그림을 듣다, 그리움을 듣다. 최예원이었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